자, 이번 주에 한번 보시면 자, 이번 주 CD 주문 들어온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주문은 외국계가 가격 불문을 하고 장 끝날 때까지 컴퓨터로 자동으로 주문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애경산을 봅니다. 이렇게 61선 밑에 자 머리를 숙여 있는 데서 머리를 들 때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면 좋을 건데 어쨌든 JP모건이 들어와서 양봉 5% 양봉을 냈습니다. 양봉 나올 자리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끌어올리기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을 한번 보죠. MC넥스처럼 이건 따간 종목에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이죠. 신고가를 깨는 자리, 물론 이런 자리도 그렇고 또 신고가를 넘는 자리마다 짱대 항봉들이 나옵니다. 이런 자리, 이런 경우에 많은 물량이 아니어도 외국계 CD 주문 조금만 들어와도 역사적 신고가를 깨지요. 지금 보시면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지금 한 1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저 역사적 신고가면 얼마나 비싸다는 얘기예요. 가장 비싼 가격이죠. 저 비싼 가격에 일반적으로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은 저점 매수죠. 고점에서는 던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 높은 자리에 메이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럼 누가 팔겠어요? 바로 개인들은 팔고 그 개인들이 파는 물량을 먹어서 이렇게 올리죠. 근데 이걸 한 방에 수동으로 팍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정해놓고 이게 지금 보면 분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장 끝날 때까지 3시까지 계속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니까 얘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든 떨어지는지는 모르죠. 지는 설정된 대로 30초 혹은 1분 단위로 계속 삽니다. 그래서 거의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나오는 물량을 다른 어떤 세력이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이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사버리겠죠. 그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 자리가 그 전날은 음봉을 맞았죠. 그 전날 같은 경우에 깊은 음봉을 맞았고 그 다음날 그날은 외국계 수급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렇게 상당 수급이 들어오면서 멋진 짱대 항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날을 보지요. 이렇게 이거는 52주 신고가를 깹니다. 아무래도 고점을 벗기는 종목들은 매물 부담이 조금 없죠. 넘어버리면 그 뒤부터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별에 있는 종목이나 행보하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신고가를 깨는 종목,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저 자리에 메릴린치가 7만 주가 들어옵니다. 메릴린치는 조금 단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았으니까 목요일 날 배당 기산 1위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수가 한 2%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수급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5% 매물도 줄어들고 바로 5%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깼습니다. 4일째 음봉을 먹는 자리에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요. 안 그랬으면 중간에 아마 익실을 냈겠죠. 갖고 있는 분은 유진테크를 아마 팔았을 겁니다. CD 주문을 확인한 분들은요. 자신 있죠. 이 메릴린치가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이 4일 동안 쌓아놨는 매물이 있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좀 기다렸겠죠. 차라리 참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D 주문을 확인을 하는 경우는 그 종목을 매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자, 이번 배당기산일 금요일 날입니다. 배당기산일 보령제약은 아마 첫 번째 종목일 겁니다. 제가 이 따간 종목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한테 보냈던 아마 첫 번째 종목이 보령제약 정도가 될 겁니다. 박용호 회장이 유일하게 제약주 중에서는 보령제약 갖고 있다고 여러 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고요. 일반 제약업종이 신고가 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신고가를 깼는데 여기서 7.5%가 올랐습니다. 이번 주말자 그러니까 배당날이죠. 배당날일 날 보령제약이 7.5%가 올랐습니다. 종목이 좋으니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건 한 달 보름 동안은 못 올렸습니다. 왜? 수급이 그렇게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다가 엄청난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 JP모건 메릴린치가 들어와요. JP모건이 주포네. 자, 그리고는 장도 좀 좋았죠. 그 전날은요. 장도 좋았지만 못 올렸다가 금요일 날 수급이 CD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전에 수급은 들어왔어도 일시적으로 동시효과에 샀다든가 장 끝날 때도 샀다든가 장중에 수동으로 샀다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장당목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컴퓨터가 살 때 CD 주문으로 들어올 때 그때가 짱대 항봉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제약주가 신고가를 깨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신고가 자리에 제약주가 7.5%나 급등했다는 것도 상당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CD 주문을 봄으로써 보령제약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와, 보령제약이 CD 좀 또 들어오네라고 하고 더 물량을 늘리거나 안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없는 분도 중간에 아침에 신규로 충분히 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실제로 금요일 날 CD 주문, 자 이거는 CD 주문 검색기입니다. 이 CD 주문 검색기를 이용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해 보시려면 항상 월요일 날이죠. 네, 월요일 날 꼭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아침 한 9시, 네, 9시 장이 열릴 때쯤 돼서 네, 들어오시면 뭐 와운에서 아마 제 들어오는 채널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들어오시게 되면 직접 아침에는 제가 여러 가지 준비된 종목을 드려서 뭐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게 뭐 전평가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침까지는 동시효과에 일체 단 한 종목도 언급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장이 딱 열리는 순간에 CD 주문 검색기에 실제로 외국계 외국인들은 CD 주문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종목에 실적이 들어오는 진짜 주식이면 그런 종목을 제가 상위 1%에다 다시 압축을 해서 여기서 이걸 갖고 매매할 수도 있고 이 종목 안에서 다시 압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저의 어떤 제가 한번 마지막 최종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월요일 날 9시에 이 공개 방송 매주 월요일 날 하니까 들어오셔서 CD 주문을 조금 경험을 해보신다.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데이터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수급이 보령작도 이번에 그렇습니다만 HFR 파미셀도 그렇죠. 네, 이 사막콘덴서나 이런 종목이 금요일 날 이렇게 수급이 CD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는 분이 있나요?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와서 확인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들이 자기들이 산다고 미리 얘기할 일은 없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그 전날부터 주가는 올라가 버리고 비싸서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산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하겠죠. 근데 CD 주문은 결국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들어오니까. 수동으로 사는 게 다르죠. 수동 같은 경우, 리밋 주문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한 방에 팍 사버리죠. 어느 정도 가격대 저점에서니까 자기가 정해진 가격, 뭐 나는 10,000원 언더에서만 산다. 그러면 10,000원 밑으로 놓으면 탁 사버립니다. 그리고 10,000원 올라가면 안 사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수급 그래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수급 그래프가 나오지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자, 여기 먼저 HFR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주문 형태로 한번 봐보시면 이 아침부터 들어오면서 이 짱대 항목이 나온 자리인데 대부분이 보시면 이들은 어때요? 수동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계속 나눠서 한 번 딱 들어오고 동시효과에 들어오거나 장중에 떨어졌을 때 딱 사면은 이런 그래프가 이거는 수급 그래프입니다. 외국계 창과 메릴 린치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는 않죠. 이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니까 그렇죠. 보령제약도 그렇습니다. 아침 장이 열리고 나서부터 자 3시 20분 그러니까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몇 차례 나눴겠어요. 이걸 아마 확인해 보면 뭐 거의 한 100차례 이상 아주 잘게 나눠서 산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사막 콘덴서도 그렇죠. 아침부터 장 끝날 때 이걸 여러분들이 CD 주문이 들어온다는 거 지금 모건 스탠리가 들어온 걸 확인해 버리면 사막 콘덴서가 7% 나올 자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올라가도 그 전날 코스닥이 2% 올랐으니까 그 전날 올라갔어야 맞죠. 근데 그 전날보다는 이날이 왜냐하면 수급이 훨씬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전날은 외국인들이 4만 주, 이날은 외국인들이 14만 주가 들어왔고 외국의 창구도 9만 주 정도가 창구를 이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CD 주문 형태라는 거지요. 그 전날은 모르잖아. 그죠? CD 주문 형태만 계속 먹으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짱땅무 얘는 5%도 사고 7%도 사고 만약에 매물이 더 살 물량이 있으면 뭐 10%들 지가 안 살 일이 있나 그죠? 뭐 설정해 놨으니까 가격 자체를 설정을 안 한 것이 바로 CD 주문이죠. 그래서 사막 콘덴서도 보면 완벽한 CD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있나요? 네, 그 전날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차트 갖고 찾아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작 좋은 날은 안 가다가 롯데관광개발도 아침부터 장 끝날 때 3시 7분까지 들어왔네요. 많이 앞서 사막 콘덴서만큼 많이 잘게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꾸준하게 코미팜도 아침에 잠깐 수동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9시 10분부터는 장 끝나는 3시 반까지는 CD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는 직선 형태로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네, 기타 코닉도 그렇고 제일 완벽한 건 아까 사막 콘덴서나 보령제약처럼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완벽한 CD 주문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이 방송 보신 여러분 누구도 난 주식 초보다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더 외국계 CD 주문을 확인하고 꼭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